고1 남학생 엄마입니다. 초등 수학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수학 영재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옆에서 지켜본 결과 아이가 수학 과학에 흥미와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때부터 과학고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IQ도 높게 나와서 아이가 분명 영재가 맞는 것 같은데 더 뛰어난 아이들이 많았던 건지 과학고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반고 진학 후 1년이 지난 지금 국어 영어를 지나치게 싫어해서 내신은 4, 5등급, 믿었던 수학 과학도 1등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기만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과목 편식도 너무 심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장첸쌤. 과거라는 게 저희 때 아니면 저 윗세대 때 전국 단위 자사고나 명문고 갑반고라 하는 그런 애들이 없을 때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엘리트 코스라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고 그때는 외고도 특별한 포지션에 있었죠. 그때 외고 국제고 과학고를 나왔다라고 하면 뭐 스카이로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보냈던 그 이미지가 굳어 있어가지고 내 아이도 그 길로 보내면서 의대 진학 쪽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과학고를 태클을 아직도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외고 국제고에서 이과 진학을 막아놨고 과학고에서는 메디컬 쪽 말고요 이공계 쪽으로만 갈 수 있게 좀 제한을 걸어놓은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과학고랑 외고 국제고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자사고가 확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근데 아직까지 과학고 진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과학학원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학학원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과학고를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법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준비하면 과학고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입시를 봤을 때 성적 반영이 수학과만 오픈이고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 처리될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과 성향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아이, 나머지 과목 다 싫어하는 아이, 그래서 수학과학만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고 극T 애들, 뭔가 깊게 추론하고 이런 거 말고 답을 잘 찾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암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해한 거로 문제가 다 풀리니까. 그런 애들이 초등, 중등에서 과학, 수학 성적이 빼어나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아 얘는 좀 특화돼 있다, 과학, 수학 좀 약간 천재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 준비를 알아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화된 애들이 특목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가지고 입학을 하면 상관이 없고 걔들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특목고는 좀 천재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잘하는 거 말고 완전 빼어나게 특출한 애들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에는 그런 애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오는 무력감, 청소년들은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한다.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잘하는 줄 알고 갔다가 못하는 걸 발견하면 내가 수학과학 천재인 줄 알고 왔는데 가보니까 꼴등이야. 그러면 걔들이 그것도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수학과학도 싫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도 싫어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점점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재성, 천재성이 있는 애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애들이 다른 과목을 싫어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과학을 유독 좋아하고 좀 잘한다. 또래에 비해서 잘하는 거는 저는 인정하거든요. 근데 또래가 아니라 기준이 나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국어, 사회, 영어보다 수학, 과학을 잘한다. 그거를 기준으로 과거를 준비를 하면 되나. 외부 조력자가 붙으면 갈 수도 있다라고. 이게 내 실력이 아니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준비를 하면 내 실력이 아닌 것들도 능력으로 포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잘해주는 과학학원들이 또 있어요. 그 학원으로 중학생들이 몰려요. 중학생들이 몰려가지고 그 학원에서 배출한 과거 입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 몰리지. 그 학원 가면 과거를 간다. 그러면 그 학원을 가기 위한 경쟁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입학 시험이 생기고 그 학원은 우수한 애들을 선발을 할 수 있는 완전 이상한 선순환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 악순환이라고 보는데 그 학원 입학 시험을 쳐가지고 입학을 해서 잘 배우면 과거를 간다라는 어떤 테크트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가면 괜찮다니까. 못 갔을 때 어떻게 되냐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못 간 애들이 대부분 면접단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요. 과학이랑 수학 성적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자소서 같은 것도 쓰거든 애들이. 그런 것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학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면접단에서 거의 떨어지는 거죠. 갈 줄 알았던 대부분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진짜 갈 줄 알았으면 좌절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대학 갈 때 좌절감을 느끼죠. 걔들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이제 한방 실패한 느낌이 확 들고, 이 전기고 후기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과학고는 전기고에 있어요. 전기고. 먼저 실패를 맛보고 이제 자사고로 진학하는 애들이 있고, 일반고로 진학하는 애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 과고를 준비하고 자기가 과학 수학봉에 취해가지고 다른 과목을 등한시한 애들이 제일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전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면서 제가 잘하는 과목에 시간을 조금 더 쓰고 못하는 과목에 시간을 좀 더 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과목에만 집중을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사회, 국어, 영어 밸런스가 다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중2, 중3 시절에 그때 과학고 준비하느라 조금 더 수학과학에만 집중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초가 없으면 일반고 고1 국어, 영어, 사회도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1학년 때 그대로 나오거든요. 중학교 수준에서 조금 심화된 버전으로 그대로 나와요. 중학교 거도 완벽하게 통제가 안 된 애들이 고1 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면 걔들을 제가 긍정적 자아 개념을 위한 회피 기제 안 해버려요. 왜냐면 했는데 못하면 모지랭이처럼 보이니까. 자기는 약간 천재급으로 과거 준비에 특목고 준비했던 애인데 못해버리면 무능해 보이잖아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걸 선택을 해버려요. 그리고 싫어한다라고 해버리면, 근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냐 뭘 싫어하냐에 좀 집중하고 있는 엄마들이 그 말 들으면 좀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애가 싫어서 안 하는구나. 싫어하는 걸 안 하면 그것이 됩니다. 싫어한다고 안 하면 안 되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대학 입시판에 들어올 거라니까요. 그들이 들어올 건데 국어, 영어 없이, 특히 지금 중3 이하면 내년에 고1이 될 아이들 이하면 사회도 잘 해야 돼요. 사회도 수능에서 통합사회를 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학이랑 수학만 한다면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내신도 못 땄을 거고 수능 통합사회 국어, 영어도 못 쳤을 건데 어떻게 대학을 갈 거냐. 그럼 엄마들이 또 항변하지. 수학과학을 잘하는데 그거 쉬운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다, 그건 나중에 암기하면 되지 않냐. 해보세요. 과학 암기랑 사회 암기가 뭐가 다른데. 사회 과목 암기가 더 심오해요. 과학 좋아하는 애들의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 정도로 고급 어휘들을 쓰거든요. 간단한 어휘를 쓰는 게 아니라 수학과학이 조금 더 심플하고 명확한 어휘를 써요. 그러면 문제 해결 위주로 쫙 들어간 아이들이 용어 학습을 해야 되는 과목에서 과연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또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무너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사회 과목을 반영을 안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3들도 1학년 때 통합사회가 수시에서 반영이 다 되거든요. 주요 교과고 선택 교과로 돼가지고 문이과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지 좀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회는 안 들어가 하면서 공부를 접을 환경이 아니거든요. 환경이 아닌데 공부를 하려면 되게 불편해요. 얽혀있는 시드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으로 처음으로 어려운 것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아마 사회교과 학습을 아예 안 하다가 그래도 좀 똑똑한 애들이니까 9등급 체계로 4, 5등급, 5등급 체계로 한 3등급까지는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걔들은 빼어났던 애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잘한다고 좀 소문이 났던 애들이니까 그 등급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명확하게 난 이거 싫어하는 과목이야 라고 해버리거나 그 공부하는 시간이 자버릴 수도 있어요. 그 뛰어났던 애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잠이 들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면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10시, 11시에 학원 마쳐가지고 집에 가서 12시, 1시에 자나 안 잡니다. 2시, 3시까지 놀고 있거든요. 그러다 학교를 가는데 그러면 수면 부족 상태에 있단 말이죠. 수면 부족 상태에서 어떻게 비선호 과목을 집중을 합니까? 자야죠. 그땐 자야 돼요. 학교에서도 자고 학원에서도 자고. 그래도 똑똑한 애들은 비문학, 과학, 기술, 지문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국어, 독서, 비문학에 과학, 기술, 지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과 소양이 있어야 풀 수 있는 지문들이 나와요. 그거에서 매우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과거 떨어진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고, 과거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9등급 체계에서 4등급 단에 도착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부에 대해 흥미를 또 못 느끼니까 수학, 과학도 막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특히 일반고 기준인데 양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한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걔들이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건 어려운 문제거든요. 쉬운 문제에서 다 갈아먹고 와요. 어중간하게 7, 80점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 그 쉬운 문제라는 거, 아까 그 용어 학습, 기본 개념, 그거를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럼 그 아이들은 채점을 하거나 이거 아는 건데 라는 말을 해버려요. 아는 건 당연히 아는 거지. 근데 암기된 게 없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 서술형은 암기된 게 없으면 풀 수가 있을까요? 전혀 풀 수 없죠. 서술형 비중이 40%, 30% 되니까. 객관식은 암기된 게 없어도 제가 이해된 게 있으면 선지가 그때 독해가 돼요. 선지가 독해되면서 오답 선지가 걸러져요. 소고법으로 거르다 보면 답이 하나가 남거든요. 그거를 찍으면 답이에요. 근데 서술형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몇 개 더 틀려버리면 학군지 기준으로 일반고에서는 8, 90점대에서 1, 2, 3등급이 다 몰려 있어요. 70점대가 나오면 이제 답이었거든요. 걔들이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9등급 기준으로 4등급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가 1학년 1학기 성적표 받고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요. 밤에 열심히 놀고 학교에서 자고 하고 나서 또 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넘게 버려버리거든요. 2학년 때 되면 걔들은 무조건 이과로 갑니다. 문이과가 없다고 하지만 선택 과목제가 있고, 지금 고1 이상은 다 문이과 선택 과목이 대학 갈 때 입시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중3 이하부터는 크게 작용을 안 할 겁니다. 크게 작용을 안 할 거라서 1학년 내신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근데 상대평가 병기를 하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 실험 대상이 지금 중3일 건데, 걔들이 일단 수능을 선택 과목을 안 치니까, 과학, 사회 선택 과목을 안 치니까 완벽하게 이제 문이과 통합이 돼 있죠. 근데 2024년 기준으로 고1, 고2 아이들은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치는 아이들이죠. 그 애들은 무조건 이과 선택 과목을 쳐요. 특히 물리화학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물리화학을 공부한 애들이 그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그 대학마다 핵심 권장 과목 막 이런 느낌으로 모집 요강이나 자료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료가 오픈이 다 돼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 겁나 웃깁니다. 필수적으로 선택하기를 권장함, 이런 말을 써요. 권장이란 말은 안 해도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필수란 말은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서술어를 권장함으로 때려놨어. 그리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위에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음 막 이런 식으로 위에 하나 가로로 박아놓고 필수적으로 선택하기를 권장하며 해가지고 물리화학을 박아놨어, 공대에서. 그러면 공대에 가고 싶은 애들이 저같이 해석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는 경우에는 물리화학을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지금 과거 떨어진 애들한테 다 썰려요. 과거 떨어진 애들이 물리를, 화학을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걔들 잘해요. 학교 등급만 안 나올 뿐이, 학교 등급도 안 나오는 게 정말 소수 애들만 그걸 듣거든요. 특히 물리 과목은 되게 적은 애들이, 뭐 문과의 경제 과목처럼 거의 대부분 과거 떨어진 애들입니다. 특히 학군지에서는 과거 떨어진 애들, 걔들 물리 잘해요. 근데 일반인인 내가 공대 가고 싶어서 핵심 권장 과목인 물리를 들었다가 걔들한테 이제 깔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 준비했던 내도 일반고에서 물리를 치면 당연히 1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전교에서 1명만 1등급이야. 전교에서 2명만 2등급이고 내가 전교 3등 안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과학적 소양이 있는 내가 지구과학을 했으면 1등급이 확실하게 나왔을 건데 물리를 해서 전교 4등을 해버리면 3등급이나 4등급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게 지금 현재 해운대 학군지 이야기거든요. 정말 되게 웃겼어요. 진짜 전교 4등에 4등급 나오는 경우를 한번 봤는데 그게 되는구나. 걔가 수능까지 물리를 쳤는데 그 수능 물리도 크게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물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애들도 물리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옛날에는 화생이 대세였거든요. 화학생명이 대세여서 화학이 일반 애들이 많았는데 화학이 그 1단원, 4단원이 너무 어려워 이런 게 정보들이 많이 퍼지면서 그 과학고 준비하는 애들이나 화학 잘하는 애들이 상위 등급 다 먹어서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 이런 게 있으니까 올해 물리보다 화학을 덜 쳤어요 애들이. 보통은 물리가 제일 적게 치는데 화학을 제일 적게 쳤어요 애들이. 그럼 지금 생지 메타로 지금 가고 있고, 왜냐면 잘하는 애들, 과거 준비했던 애들과 정말 물리 화학 잘하는 애들이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공대 진심인 애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버티고 있는 과목이 물화니까 너희들이 후발주자로 들어가기 힘들다. 애들 추천을 좀 안 시켜버리거든요. 과목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과거 준비했던 애들 입장에서도 그게 자기가 특화 과목일 수는 있지만 일반고로 갔을 때 자기 잘하는 과목인 수학이랑 과학, 물리, 화학에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를 안 해버리고 평균 등급이 망가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싫어해서 안 한다는 말을 계속해요. 저 영어 싫어하는데 국어 싫어하는데 못한다는 말을 못하더라고. 어머님들 성향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아이는 뛰어난 아이라 너는 과거 준비했던 애다라고 하니까 못한다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 힘들어, 못해, 어려워 라고 해야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받을 기회조차도 상실해버린 애들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양치기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잘 하던 애들이었었거든요. 아니 그 걔들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열심히보다 뛰어난 명석한 애들이고 열심히 하고 양치기도 했던 애들이면 과학고 합격했을걸요. 그냥 머리 믿고 까부는 애들이 많아요. 뛰어난 애들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 과거 떨어지고 일반고 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회생 방안을 간략하게. 일단 양치기 해야 돼요. 양치기 암기를 하면 돼요. 걔들이 안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것만 하면 무조건 바로 올라갈 겁니다. 걔들 뛰어난 애들입니다. 못하는 거 인정하고 도움받고 공부 시간 확 늘리고 암기라는 거를 무시하지 말고 걔들을 무시해요. 암기 과목. 암기 과목이란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암기 없는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걔들은 그걸 무시해요. 노력하는데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이 하는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걔들은 뛰어난 애들이에요. 뛰어난 애들인데 그거를 무기로 삼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매우 뛰어나질걸요. 그렇게 만든 케이스가 많아요. 결국에는 걔들이 나중에 철들면 더 빨리 성장해요. 베이스가 없는 경우는 좀 더 오래 걸리고 채워 넣어야 돼. 사고 가지고 비비던 애들이니까 얽히는 지식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채워 넣다 보면 되게 빨라요. 그것만 해결하면 공부가 쉬워질 수도 있고. 근데 이미 과거 떨어진 상황이면 고1 직전이나 고1이거나 고2일 거기 때문에 그쪽 학습 습관대로 쭉 가면 뭔가 잘 안 될 겁니다. 바로 뜯어 고쳐야 돼요. 자기가 머리 잘 쓰고 사고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대고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 그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하면 안 돼. 그거 걔들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거를 잘한다고 거기에 집중해서 막 거의 취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잘난 척이지 뭐 공부냐. 되게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특출을 왔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는 특출을 할 것이다 라고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게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가 될 거잖아요. 결국 엄마의 생각이 아이에게 전가가 되고 엄마가 이제 변하지 않으시니까 아이도 그냥 그대로 변화가 없이 입시가 끝나는 게 아닌가. 어떤 말로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은 못하죠. 설득은 못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떨어질 수는 있지. 준비를 했으면 다 붙어야 되나? 준비하면 다 합격해야 되나?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은 되게 중요한데 일반화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내 실력이. 근데 스페셜라이즈드 된 거, 특화시킨 것들이 장점이 돼야 되는데 특화만 시켜놓고 일반화 시킨 게 없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자주 말하는 효율의 어떤 문제랑 또 연결이 또 되겠죠. 과거 준비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몰빵친 캐릭터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저의 관점이고, 일반적인 정기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거의 특화도 시켰으면 엄청난 인재인 거죠. 다 잘하는데 수학과학도 잘하면 특출난 아이인 거죠. 그런 아이들은 과거 떨어져도 일반고 가면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떨어진 게 더 기회일 수도 있고, 다 잘하고 과학, 수학도 잘하는 아이로 돼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아이들,
과학 수학만 특화시킨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어머님도 그 기준으로 생각을 그렇죠. 전 과목 다 잘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한문, 뭐 중국어, 도덕, 기가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안 중요한 과목이잖아라고 애들 입에서 왜 나오나. 나는 최상위권 중에 국영수만 잘하는 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최상위권 다 잘하던데 중국어까지 100점 받아오던데 왜 국영수에 다 몰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